별자리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사진은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오픈소스 천체 투영관입니다. 60만 개 이상의 항성 정보가 들어있고요. 시간 조정 기능이 있어서 BC 99,999년부터 AD 10만 년까지 별자리 변화를 볼 수 있고요. 시기별로 3차 이동된 분집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소의 시차를 두고 버전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신뢰하며 본론의 3차 산출 도구로 활용합니다. 다만 정확하고 완벽한 역사 시간 산출은 본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며 인문학 분야로서의 유의미한 연구 자료일 것을 추구할 따름입니다. 먼저 1개월마다의 태양 위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의 설정 시각 기준은 좌우선상에 태양이 위치하는 천체 정오시입니다. 이 사진은 1800년 동지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림 전체에서 좌우로 원형으로 빙 둘러져 있는 두 개의 선이 눈에 띕니다. 위쪽의 붉은색 선은 적도대이고요. 아래쪽의 노란색 선은 황도대입니다. 이 황도대에는 태양과 달과 오행성들이 지나가는 자리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운행합니다. 보이는 별자리들은 서양의 별자리들로 설정을 했습니다. 동양의 별자리에 비해 모양이 크고 구분하기가 쉬워서 이걸로 설정을 했는데요. 동양의 별자리들, 특히 28수는 제가 하얀색으로 덧그려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른쪽에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저수입니다. 그 두 번째로 있는 것이 방수이고요. 세 번째로 있는 것이 심수입니다. 네 번째 미수는 이 미자가 꼬리 미자인데요. 정갈자리 꼬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기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 두수가 있습니다. 이 두수는 남두육성이라는 다른 명칭이 있는데요. 북쪽에 있는 북두칠성과 모양이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북두칠성의 경우는 7개 별이라서 칠성이고요. 남두육성의 경우는 6개 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성입니다. 왼쪽으로 한 칸 더 가면 우수가 보이는데요. 다른 말로 견우수라고 합니다. 그 왼쪽으로 더 여수가 보입니다. 이 여수와 첫 번째의 저수, 그리고 가운데쯤에 있는 기수, 이 세 가지는 모양이 비슷하죠. 크기는 좀 다르지만 모양이 디귿자처럼 보이는 모양으로 좀 닮아 있습니다. 여수에서 왼쪽으로 더 가면 허수가 있고요. 그 옆으로 또 위수가 보입니다. 1월 5성의 운행 방향은 28수 순서와 같습니다. 맨 아랫줄에 각수, 항수, 저수, 방수, 심수, 미수, 기수 이렇게 각항저방 신미기, 두, 여, 윗을 벽해서 28개 성수를 순서대로 나열해 놨습니다. 1800년 동지일 태양 위치가 현재 궁수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뒤로 가보겠습니다. 1개월 뒤에 태양의 위치는 염소 자리에 가 있습니다. 또 1개월 뒤로 가겠습니다. 태양이 이번에는 물병 자리로 옮겨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태양이 운행하는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전 방향입니다. 본문 중에 태양은 후퇴가 있지 전진이 없고 일, 유퇴, 무진, 달은 전진이 있지 후퇴가 없다, 월, 유진, 무퇴 이런 문장이 있어서 옛사람들이 어째서 이런 문장을 만들게 됐는지, 도대체 천상에 어떤 현상을 보고 이런 문장을 만들게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일단 달은 전진이 있지 후퇴가 없다 라는 문장을 먼저 보겠는데요. 이것은 태양력으로서 만 1년 동안의 달의 위치 이동 거리 변화를 보고 만들어낸 문장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을 2020년 춘분일로 정했습니다. 전체 화면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한 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금음날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달이 약간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면 만 1년, 태양력으로 만 1년 후에 달이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1월 5성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많이 옮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달이 만 1년 동안에 움직인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은 후퇴가 있지 전진이 없고 라는 문장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세차운동으로 인한 현상으로 나온 문장입니다. 일단 세차운동은 1년 단위로 보기에는 너무 이동거리가 작기 때문에 100년 단위로 준비했습니다. 세차운동 추이 기준연도 1800년 동짓날입니다. 처음의 사진과 같은 겁니다. 궁수 자리에 있는데요. 자, 이제 100년 뒤로 가보겠습니다. 100년 뒤인 1900년도 동짓날의 태양 위치는 1월 5성의 운행 방향과는 반대 방향, 그 역방향 쪽으로 살짝 옮겨가 있습니다. 다시 또 100년 뒤를 보겠습니다. 역시 1월 5성 방향의 역방향 쪽으로 살짝 옮겨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은 후퇴가 있지 전진이 없다라는 문장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3장 후한서 역지의 선천 후천 사례. 후한서 역지의 기록에는 점차 누적되는 후천 현상으로 여러 논의와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후한 광무제 시기가 되니 태초 원년인 BC 104년부터 처음 사용된 삼통역을 시행한 지 100여 년. 역은 즉 책역은 조금 후천하였고 초승달인 삭은 선역하였으니 삭이 간혹 금음날인 회에 있으면서 달이 드러났다. 그 운행을 고찰해 보면 태양은 후퇴가 있지 전진이 없고 달은 전진이 있지 후퇴가 없다. 광무제 때인 건무 8년 AD 32년 중에 태복 주부와 태중대부, 허숙 등이 수차례 글을 올려 책력이 맞지 않으니 마땅히 고쳐서 다시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당시 분도의 시각적인 차이가 오히려 미미했고 주상께서는 천하가 이제 막 안정되어 아직은 상고하여 바로잡는 일을 황급히 하지 않았었다. 역법 언어에서 날짜를 하늘 천자, 천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늘 위 365도의 황도대 전체 둘레가 1도를 하루로 하는 365개 날짜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지부터 기산하는 체제면 그 첫 도가 동지일이고 90일에서 92번째 도 사이에서의 한 도가 춘분일이 되며 182번째에서 183번째 도 사이에서의 한 도가 하지일이 되고 274번째 도 전후의 한 도가 추분일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문장의 후천과 선역은 의미상 같은 말입니다. 서로를 바꿔 말한 것입니다. 선은 앞서간 것, 기준 시점의 과거를 의미하고 후는 늦게 오는 것, 기준 시점의 미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후천은 자연절기 날짜보다 책력상의 날짜가 뒤늦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선역은 책력상의 날짜보다 자연절기의 날짜가 앞서 있다, 이미 지나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책력상에 12월 24일이 동짓날로 표기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러나 12월 23일이 실제 동지절기인 경우가 여기 후천됨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으로서 하루가 지나서 12월 24일이 되고 나니 실제 동지가 하루 전에 이미 지나갔다고 표현한다면 천이 설력됨, 천이 역보다 앞섬인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문장에서의 태양은 후퇴만 있고 달은 전진만 있다는 말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동지를 기준한다면 현재의 동지점은 작년의 동지점보다 극리하나마 28수 순서의 역방향 쪽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세차운동은 약 70년 주기로 태양의 기준 절기 위치를 1도만큼 옮겨 놓습니다. 그 옮겨진 자리가 28수의 역방향 쪽입니다. 반면 달은 그건 역시 세차의 영향을 받지만 절기력의 만 1년 동안 주천수 12회 플러스 알파의 운행거리 때문에 28수 순서 정방향으로 훨씬 더 전진한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태양은 후퇴가 있지 전진이 없고 달은 전진이 있지 후퇴가 없다 라는 서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는 후천, 선력 케이스이고 후자는 선천, 후력 케이스가 됩니다.
태양현으로 달의 만 1년 분도 편차는 크게 발생하고 그 차이가 쉽게 노출될 것이며 필요한 보정은 바로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천현상은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심각한 문제로 전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뿐더러 책력에 있어서 그다지 큰 의미도 없습니다. 따라서 선천하였더라도 실제 천시의 날짜가 어긋나는 데 이르지 않는 이른바 천불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동그라미 3번 문장은 통상의 천문현상을 형식적으로 표현한 성어일 뿐입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문장은 문제될 것 없는 역의 선천현상 때문이 아닙니다. 달의 선역, 즉 후천현상 때문에 발생한 아주 난해한 상황이었습니다.